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뉴스 게임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오늘 오랜만에 과거 코너 하나를 소환했습니다. 돌아온 코너 말말말.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말감별사 두 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사실은 오늘 두 분을 저는 뉴스쇼에서 처음 뵙거든요. 네. TV로는 워낙 스타시니까 얼굴이 낯이 익는 지금 아니라고 손을 너무 깜짝 놀라서 흔드시는 거 아니에요, 송 변호사님? 전혀 아닙니다. 두 분이 이렇게 마주 앉는 조합도 처음이라면서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대1로는 처음입니다. 1대1로는 처음. 오늘 분위기 이렇게 셋이 다 서먹서먹하니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선해요. 그래서 아주 신선한 이 조합으로 네. 오늘의 말말말 진행을 해보죠. 우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님은 어떤 말 골라오셨습니까? 네, 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죠. 그 유상범 의원과의 충돌 장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각 출석을 해서 간사 선임이 안 된 상태입니다라고 하면서 간사도 아니면서 의무 없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들어가세요 하더니 뭐 국회법 공부 좀 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 그 장면을 2주에 금주에 말로 골라오셨어요. 그럼 한번 그렇습니다. 직접 좀 볼까요? 그 장면. 법사위 현장 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지각 출석을 해서 간사가 선임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간사가 없어요. 간사도 아니면서 의무 없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간사 선임을 들어가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위원장 재량이에요. 그게 무슨 위원장 재량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예의가 없어? 그게 말이 돼요? 어디다 대고 반말이에요 지금? 정해 또 마음대로 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정해하고 정해 제기하는 것도 마음대로 합니까? 국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음대로요. 네네. 그럼 위원장 마음대로가 국회법입니까? 네, 국회법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공부는 내가 조금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참, 하여튼 웃음을 준 건 맞아요, 저 대화가. 근데 여러 가지로 좀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저 법사위 장면 왜 골라오셨을까요, 송 변호사님? 그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요. 네. 국회를 굉장히 희화화하고 있죠. 저 자꾸 재량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 법사위 청문회 때 증인을 10분간 퇴장시킨 장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면서 아이스하키인 줄 알았어요. 왜요? 아이스하키가 원래 10분간 퇴장이 있습니다. 퇴장. 2분 퇴장, 5분 퇴장, 10분 퇴장이 있거든요. 우리 국회법에는 증인을 그렇게 10분간 퇴장시킬 수 있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물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그게 질서 유지권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자신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 장면에서 유상범 의원하고 싸웠지만 네. 사실은 증인하고도 지난번에 충돌을 빚은 거고 같은 당의 서영교 의원하고도 사실은 발언 순서를 놓고 언쟁을 빚은 적이 있고 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하고도 그 법사위 일소위 배치 문제로 약간의 트러블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나 재량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모든 정파와 지금 충돌이 있어요. 허허. 그러면은 정청래 의원의 그 태도로부터 연상되는 소설이 있죠. 뭐요? 우리 윤은길 소설가의 완장이라고. 완장. 그렇습니다. 완장 찾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 주인공이 그 저수지 관리인이 돼서 감독하고 쓰여진 완장을 차고 굉장히 이제 동네 위세를 과시하고 다녀요. 예. 그러면서 동네 어르신께도 이 완장을 보면은 내가 잘못했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다니거든요. 정청래 의원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앞으로 법사위에서의 진행 태도를 좀 많이 바꿔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그 윤리위에다가 제소도 하고 정청래 방지법이라는 것도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이던데, 자 한민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청래 방지법이요.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전반적으로 짓누르는 게 정청래 포비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공포증? 공포증.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아요. 오직하면은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나 최민희 위원장이 있는 과방위를 피해겠다고 들어와 있는 사람도 빼달라고 지금 줄을 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실제로 저도 과방위원인데 네. 과방위 간사가 지금 최영두 의원인데 그분이 아니었어요. 그 단말기에 뜬 의원들 앞에 단말기 서류 들어가면 예. 다른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급작스럽게 도저히 안 하겠다고 했겠죠, 그분이. 그분 이건 누구세요? 굳이 이름까지 아무튼 그래서 그 재선으로는 빠지고 예. 원래 다른 분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무슨 내부 사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 얘기는 이제 그 상임위를 피한 건데
그 정청래 의원을 무슨 제소를 한다. 또 뭐 방지법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거 있잖아요. 겁에 질리면 이런 표현을 되나 모르겠네요. 뭐로? 그 동물 중에 우리가 집에서 예뻐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예. 겁에 질리면 꼬리를 막 내리고 엄청 짖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정 동물을 얘기 않더라도 제가 떠오르는 거는 그러니까 도그,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강아지, 개.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예. 좀 과해요. 왜냐하면 정청래 위원장 개인을 막 공격을 합니다. 예. 태도, 예. 뭐 말을 뭐 그랬다는데 본질과 배경을 봐야 돼요. 배경을 보면은 예, 예.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저희 과방에도 그렇고 들어오자마자 고성부터 지르더라고요. 위원장 공격하고 그 이유는 그냥 싸움을 걸려고 들어온 거예요. 시비를 걸려고. 그게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는 지난 21일이었죠. 그 법사위 청문회.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나 여당 지도부가 좀 안이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안 들어가고 버티면 관례에 따라서 7월 말까지 국회 안 열린다. 뭐 아무리 의석수 많아도 결국 끌려오거나 양보를 하거나 일 못한다 하는데 저희들이 어딥니까? 민주당인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청문회들이 있어요. 입법 청문회가 예, 있고 예, 예. 청문회를 해서 증인을 선출을 하잖아요. 증인을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의결을 해버리면 예, 예. 안 나오면은 그 처벌이 아주 무겁습니다. 예.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아하. 과방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통위원장 버티고 안 나오다가 과기부 장관도 다 나왔어요 이번 주 초에. 네. 안 나오면 처벌받으니까요. 위증할 수가 없습니다. 선서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한번 보십시오. 지난 21일 날 나와가지고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사단장, 해병대 사단장 3명이 증인 선서를 거부합니다. 네네. 그 배경 보면서 거기서 증인 선서 거부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 다 봤어요. 예. 해병대 사령관 거짓말이 그냥 수시로 들통났습니다. 어. 여러 명들이 그런 것들을 모습을 보면서 용산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저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깨지는데 저거 안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들어왔습니다.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싸움 건 거다 지금 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건데 결국에 배경인데 본질은 이분들이 선서 안 하지. 자기들은 그 법에 따라서 선서 안 해도 된다면서요. 그럼 지금 정청래 위원장 국회법 146조에 따라서 위원장으로서 지금 질서를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걸 그 정청래 위원장 개인의 문제에 막 몰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본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겠습니다. 배경과 본질은 가리지 않는다. 자, 송영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청래 위원장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지금 개 비유를 하셨는데요. 내가 뭐 계란 표현 안 했고.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을 그렇게 비유하시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민주당의 소위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 이 두 분의 선수를 합하면 10선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정청래 위원장의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분들도 과연 정청래 위원장이 두려워서 그렇겠는가 비유를 굉장히 조심해서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팩트체크 차원에서 하나 짚어드리면 예? 아까 저희가 그 영상에서 본 상황은 국민의힘이 법사위 간사가 아직 선임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국회 법에 보면은 이제 의원이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교섭단체별로 한 명씩 있는 간사를. 그럼 국민의힘이 이제 막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법사위 간사를 어쨌든 호선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것 때문에 간사가 없는 상황이니까 간사를 선임을 하고 진행하자고 하는 건데 네. 국회법에 보면 상임위 간사는 권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여 가지가 넘고요. 아, 그래요? 규정에 있는 것만. 모든 걸 간사를 통해 협의를 하기 때문에 없으면은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은 꽂아놓은 보리 자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사부터 좀 선임해달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청한 거다. 그런데 지금 간사가 없는 상황이다. 예.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지금 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다음에 본질과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정청래 의원이 그전에도 국회 과방위 위원장 했어요. 네. 21대 후반에. 예, 예. 근데 그때는 물론 평소에도 언행에 좀 문제가 있는 분이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 본질과 배경이 어디서 나오냐. 지금 앞으로는 국회의장 원내대표 뽑을 때 당원의 그 일정 퍼센티지를 반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예. 그러면은 점점 강성 당원에게 어필해야 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저는 기저에 그런 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저 법사위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예. 100만 뷰 가자.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어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강성 당원에게 어필해야 되는 이 민주당의 구조가 기저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정치가 어디까지 후퇴할 것인가 굉장히 걱정입니다. 근데 다른 법도 아니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난주 청문회에서도 나와서 핵심적인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위원장이 보다 못해서 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뒤에
이거 여론전에서 지고 실질적으로 이거 여당이 아무것도 못하고 뭐 하느냐, 야당 판만 깔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용산서 많이 쏟아진 것 같아요. 예. 그거를 보면서 이제 막 급히 들어옵니다. 이번 주에 들어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 위원장을 상대로 그냥 거의 시비를 걸더라고. 제가 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막 고성을 지르고 수시로 퇴장하고 왔다 갔다. 저희 과방위는 뭐 간사 뽑았습니다. 각 상임위에 따라서 위원장이 그걸 질서를 유지 못하면 회의 진행이 안 됩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과방위를 타깃으로 뭐 정청래 방지법을 낸다면서 일제히 지금 정청래 위원장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법사위 타겟으로. 예, 했는데 정 위원장은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마는 네. 거의 뭐 그런 거에 굴해가지고 뒤로 빼거나 어. 회의 진행을 제대로 못하거나 할 정도로 강단이 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허.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여당 의원들은 그 국회법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간사도 본인들이 뽑아와가지고 뽑아달라 다시 요청을 하고 뽑고 난 다음에 간사 간 협의도 하고 회의 진행 잘하면 돼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깜짝 놀라신 게 뭐냐면 야 이거 민주당이나 야7당이 네. 이렇게까지 속도를 내가지고 입법도 하고 막 청문회도 열고 국회도 정상적으로 돌릴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4.10 총선의 진짜 민의는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다 생각합니다. 혹시 그럼 정청래 위원장도 맛제소합니까? 그럴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였겠냐 이런 생각은 갖고는 있는데 저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나오면은 또 정청래 위원장의 또 인격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네.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해서 아마도 국회 무단결석 부분을 아마 무더기 제소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송 그런데 변호사님. 정청래 의원 그날 법사위 진행할 때 보니까 곽규택 의원이 자리에 없었는데 안 나왔다고 이름을 7번을 부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날 청가를 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 식으로 회의 진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무단 결석 여부도 좀 잘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청래 위원장을 둘러싼 뭐 이번 주에 좀 내내 논란이 있었죠. 말 하나를 골라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 일단 말말말 한민수 의원이 골라오신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민수 의원 뭘 골라오셨어요? 요즘 저도 예전에 정치부 기자도 오래 했었는데 네. 이분처럼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사시는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구요? 홍준표 대구시장님. 홍준표 시장. 시장님 발언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 어떤 거 찝어보시겠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거칠게 표현하신 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금 가장 유력한 국민의힘 후보인데 그냥 통칭이 애라고 통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애, 뭐 설치는 애, 뭐 이상하네. 우리 당을 망치네,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정말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말을 영상을 골라왔습니다. 직접 좀 보죠. 예, 하나 보여주세요. 또 27일 날 온다고 그래. 그날도 오지 마라. 만날 이유가 없지. 이상한 애가 당선이 됐보면 그 다음부터는 정부 여당이 같이 몰아가는 거야. 어떻게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한 애를 들어와가지고 비대위원장 임명직 온 것까지는 뭐 할 수 없다 치자. 근데 선출직까지 나와가지고 만약 그 뽑아준다면 이 당에 해체해야 돼. 이 당은 전리 가치가 없는 당이야. 원장관이 나오셔서 참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 자, 저도 약간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상한 애까지 나와버리니까 좀 네. 놀라기는 했는데 그 한민수 의원 골라오신 거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골라오신 거예요? 뭐 다른 의도가 있어요? 일단 저 앉아있는 원희룡 전 장관도 네.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저게 원 장관 선거 캠페인에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같이 묶여버릴 텐데. 근데 홍준표 시장님 예전에 국회의원 하실 때 제가 출입할 때도 같이 뭐 사석에서 식사하고 할 때는 재밌어요. 예, 저런 재밌는 표현들 분이시죠. 들으면 네. 재밌는데 저거는 전 국민들이 다 보는 자리고 특히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볼 때는 공감보다는 비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왜 그러신다고 일단은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 홍준표 시장이 원래부터도 한동훈 후보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급작스럽게 저렇게 과하는 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요? 4월 16일이더라고요. 그때가 총선 이후에 예. 대통령하고 홍준표 시장님하고 한 4시간 정도 식사 만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뒤로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합니다. 한동훈 맞아요. 비대위원장 분위기 보고. 거친 표현으로. 네, 흐름이 그래서 그랬죠. 그런 정황을 보면은 정말 대통령한테 특별 미션을 받은 거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공격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의 이제 대선 가도도 생각하시는 것 같고 경쟁자다. 예, 그런 구도, 정치공학적 구도에다가 제가 볼 땐 또 하나는 개인적 감정도 있는 것 같아요. 2017년도에 그때 본인이 이제 후보도 나오고 되게 어렵게 그때가
자유한국당이었나요? 당대표 하면서 예. 당을 추스릴 때 당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뭐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세게 하셨잖아요. 실제로 보수 진영은 뭐 진짜 엄청난 수사를 받았죠. 그 홍준표 시장 말씀에 따르면 그런 거에 대한 구원도 있는 것 같아요. 앙금도 네. 남아있고 거기다 대선 경쟁자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 만난 후에 뭔가 또 미션 받은 게 아니냐 정리를 세 가지로나 해주셨는데 송 변호사님 왜 그러신다고? 아니, 일단 홍 시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 보고 자꾸 애라고 그러시는데요. 51세를 애라고 할 수 있는 분은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부모님 말고는 저는 아마 그 연세대학교 김영석 명예교수님 예. 1920년생이시죠. 그분 104세신데 예. 아마 그분 정도 되면 애라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이제 한민수 의원님께서도 지금 비공감 말씀하셨는데 홍준표 시장의 저런 태도는 대구 경북 지역 당원과 지지층으로부터 비공감으로 그것이 표로서 표현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지금 일각에서는 홍준표 시장하고 이철우 지사가 영남의 지자체를 이끄는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남 표심에 영향 많이 미칠 거야. 이래서 후보들도 다 줄줄이 가서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자체를 이끄는 리더들이긴 한데 예. 당원이나 지지층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특정 지역의 영주처럼 행세하면서 내 표를 맡겨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내 표를 맡아놓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반발심을 느껴요. 그래요. 나는 내가 알아서 내가 좋아하는 당대표 후보 찍는 거지 예. 당신들이 뭔데 내 표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어허. 행동하냐. 유권자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계를 몇 달 전으로 돌려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동대구역에 갔었잖아요. 네. 그때 기차 시간을 늦추면서까지 시민들의 사인 공세, 셀카 요청에 다 응했죠. 그분들이 누가 보내서 왔겠습니까?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가 보내서 왔나요? 아니,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다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인데 마치 그분들이 자신들의 표심을 다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 반발심 느낍니다. 오히려 역풍 불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 그게 동정표 같은 것도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한테 갈 수 있다고 그럴 수 보세요? 있죠. 그리고 홍 시장이 이렇게 만남 자체를 거절함으로써 저는 예. 큰 정치적 위험을 스스로 자초했다고 봐요. 큰 위험이라. 왜 그러냐면 예. 전당대회가 이제 스코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구 경북에서도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면 홍 시장의 영향력이 안방에서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게 결과로 나오는 셈이에요. 왜 그 정도의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는가?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송 변호사님은? 그게 이제 아까 우리 한민수 대변인은 4월 16일 말씀하시는데 예, 예.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그 전이에요. 총선 다음 날부터 4월 11일부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공격을 쏟아냅니다. 그랬던가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대선 경쟁 레이스에서 앞서 있는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보이는데 경쟁자. 그게 한두 번 하면 공격이죠. 이렇게 2달 반 넘게 하면요, 그건 사감입니다. 사감. 사감이라고 보신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뭐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또 홍 시장님 뭐 이런 분들의 공격에 대해서 일종의 뭐 공격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많이 하시고 그 수위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보수 정치가 우리 지지자들만큼 품격 있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민수 의원님, 네.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어떻게 어대한입니까? 뭐 어떻게 보세요? 밖에서 보면요, 네. 좀 한심해 보이긴 합니다. 아니, 제가 어대한입니까 물었는데 한심해 보인다는 거. 아니 누가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 압승하고 축제 분위기에서 전대하는 건 줄 알겠어요. 지금은 변화와 개혁 정말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될 때인데 저렇게 뭐 어린애 설치는 애 하지 또 뭐 인신 공격한다고 맞받아치면서 1대3 구도로 사활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어대안이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 김행크 말씀하신 것 어대안이라고 잡혀가니까 그거를 좀 틀어보려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송 변호사 얘기대로 그게 성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예측. 좀 처음보다는 판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반 흔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의 뭐 대통령실의 의중이랄지 이런 것들이 모이고 홍준표 시장이 좀 저런 표현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부적절하다 봅니다만은 저렇게 계속 흔들어대려고 하면서 만약에 한동훈 뭐 후보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물론이고 보수 진영 전체가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거든요 당원들한테. 그러면서 나머지 이제 후보들은 이제 그 결선까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약간 움직임은 있는데 여기서 뭐 한동훈 후보가
정면 돌파해서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밖에 없다, 어대안이다 네. 하는 거를 뭐 당원들과 지지자한테 보여주면 성공하는 거고 아직은 뭐 좀 날짜가 남았잖아요. 남았죠. 뭐 한 달 가까이 남았기 예, 때문에 예. 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 단일화 이야기가 솔솔 나오잖아요. 결국은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0%를 묶어놓고 그러고 나면은 23일 날인가요? 23일이에요. 그리고 28일이잖아요. 네. 결선 간다면 네네. 그럼 5일 사이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죠. 뭐 목표는 일단 새 후보가 끝까지 레이스를 뛸 거고 그래야 뭐 표를 분산시킬 테니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50% 적어도 49.9까지는 묶어내야 되니까요. 1차 때까지는 각자 가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2차로 가게 되면 연대 단일화 한 사람이 한 사람, 그러니까 나원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또 윤상현 의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가능성이 있고 그 사이에 계속 본인들이 캠페인을 잘해야 그래야 또 각자 또 경쟁력이 있어야 한동훈 위원장이 50%못 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다보신다. 송 변호사님은요? 결선 투표가 일단 있을지 없을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없을 거라고 보세요. 예, 지금 상태로 보면은 뭐 여러 여론조사들 지금 방송에서 언급을 못합니다만 제가 그냥 언급해 볼게요. 그런가요? 왜냐면은 그 출마 선언들을 다 한 후에 나온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27일에 공표된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25, 26일, 그러니까 화수 이틀간 조사한 거예요. 여야 지지층 전체에게 물었을 때 1위가 한동훈 32.4, 2위 나경원 14.9, 3위 원희룡 9.8.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한정하면 1위 한동훈 60.2, 2위 나경원 원희룡 동률입니다. 14.1.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으로만 한정도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1위 한동훈, 여기서도 한동훈 1위예요. 57.6. 2위 원희룡 19.8, 3위 나경원 8.1. 어느 지지층으로 집계를 해도 다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인 1위. 맞습니다. 그래서 결선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굳이 저 여론조사 가져오지 않아도 작년 3.8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의 당원 득표율이 52%였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대통령이 취임하고 10개월 만에 치러진 전당대회였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당원들의 존중, 동조와 이게 가장 강한 상황에서 치러진 전당대회입니다. 그때 52%예요.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더 이완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소위 친윤이라고 불리는 후보들이 네. 당원에서 얻을 수 있는 득표율이 50%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론조사 20%가 또 따로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매우 우세하고 그러면은 결선 투표가 없을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일단 50%에 아주 근접한 1위가 되면 2, 3, 4위가 적극적으로 결합할 요인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왜요? 아니 왜냐면은 할보나 만하다? 이탈표가 발생하거든요. 단일화라고 하는 건 해도 네, 이탈표가 그렇죠.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한동훈이 될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화학적 결합을 할 요인이 떨어지고 50%로부터 약간 간격이 있어도 네.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3등을 하는 경우에는 역시나 화학적 결합이 잘 될지가 의문이에요. 나 후보 입장에서는 나중에 들어온 원희룡 후보가 자기의 정치적 위치를 잠식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니,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사실 나 후보 입장에서는. 뭐 그 정치를 기분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뒤통수 맞은 것 같을 거예요. 진짜. 그리고 4등이 또 있잖아요. 예. 4등 후보까지 그대로 다 결합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아. 왜? 4등은 차라리 1등과 결합해서 나의 정치적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현 상황은 한동훈 후보에게 많이 유리한 편이다. 이거는 그렇게 두 보입니다. 분의 전망이 좀 엇갈리네요. 송 변호사님은 단일화 없다. 이거 한 의원께서는 근데 가능성이 저는 이제 있다. 뭐 50% 넘길지 안 넘길지는 네. 뭐 제가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니까 네. 뭐 송 변호사보다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기점이 되겠죠. 뭐 한동훈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잘 돌파해가지고 넘겨버리면 뭐 1차로 끝나는 거고 그게 이제 근데 저는 뭔가를 한번 시도는 할 것 같아요. 저기 나원 거기뿐만 아니고 나원윤. 뭐 저기 용산에 계신 분도 그렇고 제가 그 질문 하나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친윤계에서 우려하는 건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고, 뭐 지금 뭐 국민청원에 뭐 35만 명이 국회, 뭐 저 사인을 해가지고 이게 법사위 안건으로 회부가 됐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판에 당 대표까지 반윤을 뽑으면 되겠느냐, 이제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 논리가 점점점 커지면, 힘을 얻으면 지금의 당 대표 선거 판이 흔들리지 않겠는가,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송 변호사님? 그 어제 원희룡 후보가 이 방송에 바로 우리 김현정의 뉴스에 나와서 예. 뭐 탄핵의 시기가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계가 이미 시작됐다. 그러니까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무슨 대통령 때 탄핵 사유라도 있다는 겁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오히려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뭐 위법이나 헌법 위반이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해야 되는 게 지금 여당 대표로 출마를 하신 분의 당연한 책무예요. 그런데 지금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셨고 사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한동훈 후보 보고 친소관계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됐다고 했는데 그 말은 그러면 대통령께서 친소관계에 의해서 장관을 임명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저는 원희룡 후보가 정말 친윤 후보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본인이 친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네. 대통령께 그렇게 누가 되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근데 그것까지 별개로 어쨌든 이런 뭐 지금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한 달 동안 판 흔들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 근데 그 국회 청원은 원래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한 사람이 아이디 몇 개씩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강성 일부 지지층들이 그 하는 것이지 크게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보면은 이제 저도 국회에서 잠시 공보수석으로 근무를 했을 때 보니까 여기 상당히 자세히 올려고 익명 아닙니다. 실제 본인 성명으로 다 올리고 이 기준이 5만 명인데 지금 뭐 35만 명. 그런데 이거를 또 강성 뭐 일부 이렇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여야 떠나서 이렇게 국민들 30만 명 넘는 분들이 본인들의 의사를 직접 일반인들 잘 관심 없으면 모릅니다. 국회에는 청원 홈페이지가 있는 것도 모르고 가서 다 적어서 내고 사위에 동의해주고 하면서 낸 거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신 분들이 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관 5만 명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네. 뭐 그러면 이제 와요. 그럼 상임에서 논의할지 말지 안건으로는 옵니다. 이 안건으로 오겠죠. 그럼 이제 법사위에서 논의를 할 텐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이런 청원도 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는지를 준엄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부 국민이 이러니까 우리는 뭐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느끼는 건데 우리 송 변호사도 거의 뭐 찐한 같은데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이런 분위기를 타고 예.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글쎄 국민의힘이 멀쩡할까 싶은데요. 지금 그대로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미 감정의 골도 깊어졌고 윤한 사이에 윤한뿐만 아니고 지금 뭐 홍준표 시장도 예. 같이 가겠습니까? 저렇게까지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여당의 구성원은 네. 대통령께 누가 되는 발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박지원 의원 출연하셨는데 박지원 의원도 국민의힘의 분화 가능성 얘기하시던데 민주당은 또 그거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유 어떻게 저희는 그게 아니고 여야는 정말 우리 국익을 위해서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기 집권당이 좀 제대로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금주의 말말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민주당의 한민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이세요. 송영우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